이제 저희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실은 노숙인을 돕는다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재원이 들어가는 문제예요. 시설을 운영하고 거기 사회복지사가 일을 하고 또 그분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왜 이런 공적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노숙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할까라고 하는 어떤 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노숙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실은 이런 생각이 다 공존해요. 우리 모두에게 다 공존해요. 어떨 때는 개인적인 문제가 더 부각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회적인 문제가 더 부각되기도 하고 99년도 IMF 초창기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더 부각이 됐어요. 뭐 IMF 때 뭐 구조조정되고 뭐 나오게 되고 뭐 정말 쓰나미처럼 밀려왔잖아요. 그 상황에서 노숙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던 거예요. 그때는 다 사회적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뭐 온갖 언론에서 다 노숙인 지원해야 된다. 왜 집을 뭐 지원하지 않냐? 왜 쉼터를 만들지 않냐? 뭐 일자리를 왜 주지 않냐? 100% 공공근로를 줘라. 막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로부터 이제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노숙인들 게으르다. 왜 일을 안 하는 거냐? 3D 업종에 일이 많다. 왜 안 가는 거냐? 이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실은 노숙 문제를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가 실은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낼까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오늘 중심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뭐 우리가 보는 시각들이 이런 시각들이죠. 네, 그리고 넘어가시면 우리 사회를 좀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전부 다 공부하고 계시고 또 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강의 준비를 하면서 좀 수치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뽑아온 거고요. 2016년 2월 12일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소득 불평등이 아주 심한 나라라고 났고요. 그다음에 상위 10% 상위 계층이 전체 국민 소득의 45%를 점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불평등이 굉장히 심하고 양극화가 심한 사회다라고 나와 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소수 1%한테 아주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소득 양극화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위 10%하고 하위 10% 소득 격차가 864만 원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하고 비하면 굉장히 높은 편차를 보이고 있고요. 상대적 빈곤율도 11.9%인데 상대적 빈곤율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우리나라 중위소득에 미달하는 가구를 이제 상대적 빈곤율로 계산을 하는데 그 중위소득이 보통 1인이 160만 원 정도의 소득이에요. 그거보다 이제 밑도는 사람들은 이제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 거의 약 5명에 1명은 상대적 빈곤율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그 전체 그 상위 2%, 20%를 봤을 때 상위 20%가 소득 점유율의 66.2%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사회가 잘 사는 사람들은 아주 잘 살고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작은 거 가지고 나눠 먹어야 하는 사회로 이미 갔다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일을 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시간제 근로를 많이 내라고 막 했죠. 근데 시간제 근로의 질이 중요한 거죠. 시간제 근로를 해서 일자리를 70%까지 뭐 확대하겠다라고 정책을 발표했는데 실은 시간제 근로자의 36%가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일을 해도 굉장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통계를 보시면 90년대에는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5% 정도였는데요. 97년대는 10%, 지금은 11.1%로 시간제 근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아마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보면 다 시간제 알바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은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일자리가 30세 미만 청년층하고 60대 이상 고령층의 시간제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좀 더 보니까 점점 더 이 연령층에서 2배 이상 시간제 근로가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청년들도 시간제 일자리가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학력을 보면 중졸 이하 집단의 경우에 10.3%에서 24.2%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좀 학력이 낮을수록 시간제 일자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라고 하는 거죠. 월평균 임금을 보면 일반 근로자 임금에 비해서 시간제 근로자 임금이
약 35%에서 30%로 감소를 하는. 그러니까 전체 전일제 일자리인 사람이 100만 원 받는다면 시간제 일자리 사람은 30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의 그 임금의 수준이 전일제 일자리에 비해서 시간제 일자리 굉장히 낮은 상황이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을 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갈수록 이런 소득 양극화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넘어가 주세요. 요즘에 계속 금수저, 흑수저 얘기 나오잖아요. 실제로 15세를 기준으로 해서 아버지가 만약에 뭐 건설 일용직이었다라면 그 아들이 건설 일용직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요. 15세 정도 나이에 아버지가 전문직이었으면 그 자녀도 전문직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연구 통계가 나왔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하죠. 예전에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은 정말 신분이 상승하는 이런 개천에서 용나는 이런 시절이 산업화 시대에는 있었지만 이미 지금 우리가 정보화 시대라고 하죠. 이미 지금은 그런 시대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모가 잘 살고 그리고 잘 키우고 그래야지만 계속 이제 전문직으로 상위계층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사회는 양극화되어 있고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